네. 요번에 뭐 새로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출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만다라트라는 프로그램을 프레젠테이션 용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출판계에 지금 AI 관련돼 있는 저작권 부분하고 출판계의 과제를 좀 정리해서 만다라투로 만들었는데요.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비 부분, 그다음에 출판 산업 예산 증액, K북 수출 지원 확대, 뭐 공공 문화 콘텐츠 번역 및 수출 지원, 출판 산업 노동자 사회 안전망 구축, 문화예술 정책 재검토 및 조정, 출판계의 새로운 태도와 결의,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 정책 대전제,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네, 다 헛소리인 것 같고 일단은 그 인공지능 시대에 저작권 정비 잠깐 보면 현재 이제 인공지능 최근 판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, 도서 같은 경우도 저작물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어, 지금 몇몇 회사들이 클로드나 메타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해서 도서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학습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, 과연 어떤 책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,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게 지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열어둔 편인데 어쨌든 저작물에 관련돼서 학습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풀어진 것 같고 학습 자체는 책을 학습을 했던 뭘 했든 상관이 없는데 결과물에 대한 부분 다시 생성되어 있는 결과물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뭐 인공지능 시대니까 이슈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저작권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음, 끊임없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 내용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생성형 AI로 창작물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어, 우리가 이제 뭐 GPT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,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제2 창작물로 볼 것이냐,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, 뭐 디지털 뭐 흔적을 남기고 또 그걸 가지고 논문에 쓴다거나 또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긴 했는데 논문 인용 부분도 앞으로 예, 여러 가지 뭐 지금도 검토하는 프로그램들이 AI가 만들고 AI가 다시 또 흔적을 남기고 그걸 또 다시 찾아내는 네,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 같은 존재인 창과 방패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앞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판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완전하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출판산업 예산 증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출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뭐 종이책이나 뭐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이 출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으로 퍼블리싱이라는 의미처럼 이 플랫폼에서부터 여러 그 현재로서는 좀 알기가 좀 어려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클 것 같아요. 특히 뭐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많이 커졌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AI 때문에 어 사실 디바이스에 어떤 엔진들 넣어가지고
좀 더 쉽게,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잘 반응해서 읽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걸 일일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,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또 그거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게 되거든요. 이제 개인의 목소리가 학습해서 다시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듣는 게 학습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.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,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. 예산 증액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하고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, 지금은 뭐 그게 유행이니까 그렇긴 한데, 어쨌든 그 앞으로 창작자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그 미디어들에 대한 부분도 또 사람들이 이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,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또는 오서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증액됐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K북 수출 지원은 워낙 뭐 요즘에 한국 컨텐츠들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, 또 그리고 번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. 뭐 기계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고, 그리고 출판산업 노동자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했는데, 이게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항상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뭐 출판 산업 누가 지원할 때 간섭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냥 지원도 하고 간섭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. 자, 뭐 출판계 새로운 태도와 결의, 이거는 좀 그냥 웃기는 얘기인 것 같고요. 네. 문화예술 정책 재검토 및 조정, 결국엔 지원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.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. 지역 지역에서부터 예산이 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으니까,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. 그만큼 서로 성과를 낼 수 있는, 근데 문화예술이 성과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약간 좀 다른 분야라서 네, 결과적으로 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컨텐츠에 대해서 다양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원을 받겠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좀 새로운 쪽 방향을 좀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책 읽는 문화라든지, 요즘은 이제 사람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강의나 뭐 이런 그 워크숍 시장들이 많이 키워주고 있고 그 활동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적합한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.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점점 컨텐츠를 다양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, 사실 책은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OTT처럼 뿌려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알기가 어렵고 홍보하기도 어려운데 비해서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보내게 되잖아요. 사실 넷플릭스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이제 다이렉트 거래하는 뭐 웹툰도 사실 좀 확장이 좀
줄어들고 있고 이게 너무 비슷한 장르의 비슷한 형태의 구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진짜 어, 컨텐츠를 다양성이 있는 다양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수출이 가능한 건 그리고 또 해외 작가들이 거꾸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예, 플랫폼이 지금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에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결론은 미디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렉트로 다 번역해가지고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뭐 프로그램이나 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다라토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. 사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맨날 뭐가 바뀌면은 뭐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 뭐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. 먹고 사는 게 좀 두려운 시대가 좀 왔어요. 예, 뭐 물론 뭐 AI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좀 힘들어지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 히트 상품도 나는데 반대로 그 도태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